네, 여러분들 최강철 대표님 누군지 잘 모르시죠? 어제 우리 방송 나오셔가지고 트럼프가 된다 예측하셨던 바로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선거, 미국 대선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 절대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으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미주 민주참여 포럼의 대표님이시기도 하시고요. 네. 조금 전에 YTN에 나가셔가지고 사실은 이 트럼프가 이제 이긴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YTN은 사실은 이 대표님을 모시려고 뭐 오늘 승리를 예측해서 한 게 아니라 지난 일주일 전부터 우리 맞습니다. 대표님에게 다음 주에 와주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네. 했던 건데 어떻게 딱 이게 맞아서 떨어진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보력이 좋은 또 가장 이 스피디하게 모든 것을 진행하는 저희 스픽스에서 교수님을, 교수님이 아니죠. 대표님을 특별히 모셔서 오늘 최초로 트럼프가 됐다고 보죠. 된 이후에 최초로 제대로 된 평론 한번 들으려고 모셨습니다. 네. 제 설명이 괜찮습니까? 네. 한번 좀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잘 모르시는 저는 분에서. 최광철 케이시 초이라고 미국에서는 연방의원들께는 알려져 있고요. 네. 저희 K팩은 미국에서 살아가는 당당한 모범 시민이요 유권자로서 미국 정치에 관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에 관여하되 우리 분단으로서 고통받는 우리의 마더랜드 모국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 연방의원들과 소통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네. 또 거기에서 일해 나가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미 연방의회에 아주 의미 있는 한반도 평화 법안 HR 1369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52명이나 되는 연방의원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핵심 측근들이 4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어요. 네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또 더 많은 연방의원들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법안이 차기 행정부에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권자의 자격으로서 일해 나가는 단체입니다. 네. 좀 진지한 분위기긴 하지만요. 네. 약간 그 미국에서 오셨는데 예. 분위기는 너무나 한국스러운.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4,000분이 넘는 우리 동시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방송을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근데 제가 우리 대표님 보면 너무 교수님 같이 생기셔가지고 계속 교수님이라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인데, 트럼프 당선인이라고 해야 되려나요? 예, 당선이라고. 예, 좀 전에 속보도 계속 나왔고, 네. 해리스하고 뭐 접점인 것처럼 하고 처음엔 해리스가 이기는 것처럼 나오는 것도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그동안 나온 게 다 가짜뉴스였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많은 질문을 받았었는데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트럼프를 찍거나 뭐 찍기를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번 대선은 많은 쟁점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미국도 한국과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 네. 또 안전의 문제에 대한 이슈가 가장 앞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와 인플레이션, 국경 문제, 이민자 문제가 나왔는데 막판에 물론 이제 해리스 캠프에서 줄리아 로버츠도 뭐 등장시키면서 여성의 문제, 낙태 이슈를 끄집어내려고는 했지만 그랬죠. 이미 그 자체가 그 프라이어리티가 되지 못했다. 그게 또 그거고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미국의 그 유권자 중에 67%가 백인입니다. 그 중에서 35%가 백인 남성, 네. 그리고 32%가 백인 여성인데, 그리고 이제 흑인이 15%, 히스패닉이 14.5%, 아시안이 한 5% 돼요. 네네네. 그런데 그 67%가 원하는 지도자는 사실 아직까지는 여성이나 또한 유색인종에 대한 큰 유리천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걸 그렇군요. 겉으로는 절대 표현하지 못하죠. 아. 예. 그래서 그걸 뭐 히스패닉 이슈니 뭐 코미디언이 프레르트커 썸에 쓰레기 섬 얘기했느니 이런 거로 같지만 그 근간에는 사실 미국은 아직 그런 준비는 안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런 거를 따지면 대한민국이 최고인데요. 지난번에 박근혜 예. 대통령도 우리가 당선을 시켰고. 근데 그거는 네. 그 본질적인 문제이실 것 같은데 예. 어쩜 이렇게 8년 전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을 때랑 판박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때 들은 얘기가 지금 말하는 그 기본 구도의 문제 말고도 네. 후보 호감도도 의외로 작용을 했다고 네. 그러는데 가령 그 이제 트럼프 후보가 막 막말하고 예. 반지성적인 태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네. 한다면 그 당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얄미워하는 네. 겉과 속이 다르는 예.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쫙 퍼져 있었는데 네.
이번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는 뭔가 미덥지가 않은, 네. 그러니까 좀 내공이 얕아 보이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도 뭐 어느 정도의 배경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인지력 문제 때문에 후보를 사퇴시킬 때 사실 경선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해리스는 경선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됐고 또 해리스는 사실은 민주당 후보지만 민주당 자체가 백인 노동자들이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리스는 사실은 흔히 얘기하면 불암한 진보, 그러니까 진보 좌파라고 하는 강남 좌파 그런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 해리스가 우리 노동자의 편, 우리 중산층의 편이라고 인식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도 굉장히 엘리트 코스들을 걸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후보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물론 뒤엔 얘기지만은 민주당이 좀 더 경쟁적으로 했으려면은 경선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걸 이제 놓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도 4년뿐이 못해요. 그렇죠. 못합니다. 그러면 네. 사실 트럼프 정책 4년 있으면 또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고 공화당은 엄청난 인재들을 개발해냈어요. 이 선거를 통해서. 대표적인 게 제이드 벤스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부통령. 네. 완전히 흑수저예요. 테네시에서 태어나가지고 오하이오주에서 마약 하는 엄마의 가정에서 할머니가 강제로 공부를 시켜가지고 예일대를 가서 엄청나게 나쁘게 될 뻔한 사람이 이제 성공한. 그래서 이번에 부통령 그 토론회에서는 압도적인 이 사람도 이제 트럼프처럼 좀 안 좋은 일이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어요. 상대방 네, 쪽에서. 네. 근데 그 팀 월즈하고 그 부통령 선거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사람이 크게 도움이 됐고 공화당은 이제 차기 40세 뿌지 안 된 네. 그 대통령 후보를 또 세울 수 있었고 또 요번에 이제 트럼프 주위로 모인 사람들이 네. 굉장히 반전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트럼프 네오콘을 털어냈다. 네오콘.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벤즈도 그렇고요. 네. 제이드 벤즈도 그렇고 또 이번에 인디펜던트 후보였는데 트럼프 지지한 분이 있죠.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 네. 그분도 그렇고요. 또 민주당 연방의원이었는데 트럼프 캠프로 와서 강한 역할을 한 사람이 털시 가바드라는 연방의원이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는 워싱턴의 정치 기득권자, 워싱턴 폴리티컬 이스태블리시먼트를 깨야 된다. 그리고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거는 워싱턴의 네오콘과 군산복합제의 이익 때문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왔어요. 그런데 네. 우리 언론에는 이상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게 가려지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 혼자만의 의지였다면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2기 때는 쌓여져 있다. 진영이 갖춰져 있고 네. 트럼프도 강요 임명도 그동안 제가 본 사람들 증명해서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자기의 철학을 정책을 수행할 사람들 임명하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 2기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번 승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는 뭐 트럼프지만 네, 저는 공화당이 사실은 승리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승리한 거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 주식 좀 샀어요? 아니 안 샀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그 부자들이 다 사실은 해리스를 밀어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 혼자 사실은 맞아요. 트럼프 밀어가지고 나서서 욕을 막 먹으면서 밀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역시 또 한번 모험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이 모험이 또 승리를 해가지고 예. 이 사람은 정말 투자의 기재다.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대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일론 머스크는 오늘 1등 공신이다. 오늘 저기 승리 연설할 때도 일론 머스크가 그렇죠. 엄청나게 칭찬했고요. 네. 일론 머스크가 보는 거는 일론 머스크는 어쨌든 그 한 1,500만 불 썼나요? 돈 많이 썼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만 불씩 13억 원씩. 네.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그 돈을 어디에 건지 아시지요? 어디다 걸었습니까? 수정헌법 1조와 2조. 하나는 언론 탄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도 참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X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트위터를 트위터? 통해서 겪고 그리고 이제 해리스가 가끔 물가를 정부 통제해서 잡겠다. 그리고 해리스 바이든 정부에서 많은 언론들이 좀 통제받은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망치는 거는 민주당이라고 이쪽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한 건데 그 부분과 두 번째가 총기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사회가 발전하려면 말하는 거, 표현을 막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아주 대표적인 좀 괴짜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강하고요.
또 뭐 사업적으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 뭐 전기차보다 앞으로는 자율주행차가 더 클 거니까. 네, 그렇죠.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규제를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 때문에 또 이쪽으로 섰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기여한 거는 상상을 초월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 내각에서 정부 효율화위원회, 그러니까 미국 예산이 한 6조,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조 정도 됩니다. 네. 8, 9천조 되는데 여기서 한 3천조가 다 이게 무슨 돈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줄줄 새는 막 그 도로 졌다가 눈먼 돈, 도로 졌다가 부셨다는 걸 뭐라 그러죠? 뭐 정책 실패라든가 통로 조직에다. 미국도 그런 예산이 너무 많다. 소비한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한 20% 된다고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보도블록을 깔았다가 덮었다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지원을 얘기하셨다면요. 네. 미국을 대표하는 거의 연예계의 최고봉들은 전부 다 해리스 지원했거든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테일러 스위프트는 아예 나서서 지원을 해. 비욘세도 그래. 레이디 가가도 그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부 해리스에 몰렸는데 다 꽝이다.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들은 인기 있는 연예인의 목소리하고 또 구분하는구나. 뭐 이런 게 보여집니다. 자, 트럼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민주당이 실패다. 그리고 누가 진보이고 무엇이 진보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대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이제 민주당이 클린턴이 집권하면서부터 민주당이 생각보다 미국의 주류가 돼요. 네. 주류가 되면서 IT 자본과 손잡고 유대계 금융 자본과 손을 잡는단 말이면서 그러면서 중도화 전략을 계속 써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이 가지는 과거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스타 정치인을 못 만들어내요. 그게 사실 돌출적으로 태어난 게 오바마예요. 인종적인 특성이라는 게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오바마 같은 정말 완전 사회적 약자 그리고 제도권 완전 밖에 있던 사람들이 스타가 되면 이게 역동성이 살아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국의 민주당이라는 게 지금 귀족 정당 2, 기득권 정당 2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민주당이 가졌던 고유의 프로그레시브한 걸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저는 민주당이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저는 해결 못할 거다. 그렇게 보고 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봤을 때 과연 금방 말씀하신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런 분들을 진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역동적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한국 사회에 던지는 함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자, 미국 예선이 박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예측은 정말 완전히 빗나간 것이었고 대선 여론조사는 정말 창피하다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최대 13일까지 예견되었던 이 투표 결과가 하루 만에 사실 나왔고요. 결국 속보에서도 그냥 276명의 선거인단 확보했다 이런 얘기 좀 하면서 이제 승리는 확인이 됐습니다. 자, 한번 싱크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저희 친구들 이 자리에 다 와 있습니다. 지금 정말 엄청난 승리입니다. 미국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이제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네, 대표님, 지금 저 장면 좀 설명 좀 들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 새벽에 열린 플로리다 웨스트 팜비치. 웨스트 팜비치. 그러니까 트럼프 집이 마랄라고 있잖아요. 네. 웨스트 팜비치 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승리 연설이고요. 저기에 트럼프의 가족들 그리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 그리고 부통령까지 주요한 사람들과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서 근데 오늘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해리스에 대한 그 비난을 거의 멈추고. 이 승리에서는 안 했고요. 자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다시 위대한 대통령 또 건강한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나름대로는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얼마나 기쁠까요? 이제 멜라니? 멜라니아. 이방카? 네, 이번에는 뭐 아들들이 활약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 인심이 후해졌습니다. 대통령 두 번째 되니까 45대 47대 나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민들도 결국은 경제를 선택한 거다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자, 우리 더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결국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선 한 말씀 우리 박진영 만물평론가님 한번 해주실까요? 만물평론가는 아니고 저 정치학 전공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많이 아시니까. 모르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봉쇄가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고 이제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하라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런 압박이 세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문제가 가장 바로 오는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주둔 비용 문제를 트럼프는 과거에 한 10배 정도 더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한국이 못 받을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냐? 방위비, 트럼프는 예. 방위비 분담 문제를 한국이 못 받을 걸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던진 것은 협상을 하겠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을 하는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중적인 하나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급변하게 한반도의 평화 무드로 조성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한국 정부가 패싱당하는 상황,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패싱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윤석열 정부 패싱되는 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네네. 당장 트럼프가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내에 종결시키겠다,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다 먹혔어요, 솔직히. 푸틴하고 통화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푸틴하고 통화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젤렌스키가 아니고 푸틴하고 통화하겠다. 푸틴하고 통화하면은 김정은하고도 통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될 수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 보면은 한반도에서의 미국과의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 한반도에서의 한국과 남한과의 적대적 관계가 종식되나?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반도의 새로운 동북아 프레임이 짜지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이 주도하고 러시아가 주도하고 한국은 소외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좋은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화는 오는데. 한마디, 예. 박진영 교수는 이제 아는 거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모르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몇십 년 전 구도, 북중러 한밀 군사대결 구도 강화라는 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게 실제로 추진이 되는데, 모두가 불안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러시아하고 적대적 관계가 만들어지다니, 중국하고 이 경제 관계가 다 이 해체 관계에 있다니, 이대로 진행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어디까지 나갈 건가에 대해서 난감한데, 트럼프가 옳건 그르건 간에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진행됐던 이 구도는 일단 스탑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마음의 안도는 일단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트럼프에게 무슨 기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바로 이 한미일 북중러 구도를 아무리 강화시키려고 한들 트럼프로서는 하나의 이득도 없는 그 일을 왜 하겠느냐. 이것은 일단 스탑이 된 게 아니겠는가, 그 생각은 드네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바이든이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바이든 돼서 우리나라가 좋아졌나?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냐, 대통령이 얼마나 역량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요, 우리나라에게 가장 좋지 않았던 아주 기억이 나쁜 대통령이 바이든이에요. 그러니까요. 부시 때보다도 못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민주당이 돼야 된다, 이런 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 같고, 오히려 저는 트럼프가 솔직하게 어떤 식으로 갈지는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훨씬 저는 더 좀 나을 것도 같고, 특히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과연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냐. 이 트럼프라는 사람의 그 머리 잘 돌아가고 이런 거에 우리가 좀 재치 있게 기민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뭔가 움직일 사람이냐. 트럼프는 자기 나라 국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요, 우리 한국을 봐주는 거나 한국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광석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전 행정부들이 국내 이슈에 갇혀가지고 전혀 활력 있게 일을 못한 거예요. 사실 뜻은 있었는데, 오바마 행정부 때도 사실 그 육자회담의 그 책임자 스티븐 모지어즈를 시켜서 북측하고의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은 게 사실 이명박인데, 마침 미국의 국내 이슈 때문에 동맹국이 그러니까 안 해버린 거고, 그랬구나. 이 바이든 행정부는 워낙 고령에다가 국내 이슈들이 너무 많이 터져나가니까, 브래드 셔먼 의원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활력이 없었다. 그렇지만 해리스는 하면 조금 틀려질 거다 했는데, 해리스도 3번의 발언을 했는데요. 북한 관련 발언을. 다 저런 이 독재국가하고는 대화를 안 한다라고 해버리니까, 요번에 사실 제가 앤디 김 의원한테 3주 전에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만나가지고 워싱턴에서. 이번에 그 상원의원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6년 전. 아주 가까워. 오늘 제가 원래
거기 파티에 갔어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 있어서 미안하다, 축하한다 메시지만 전했는데요. 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한인 투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를 찍는 성향은 보수, 또 크리스찬,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하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낙태 반대하고 그런 네. 분들이었지. 그 외에 민주평화 세력이 트럼프를 찍는다는 생각은 있을 수도 없었는데 이번에 미국에 있는 많은 우리 코리안 유권자들이 한 140만 명 됩니다. 인구가 260만 명 중에 140명 유권자가 있는데 네. 여기서 진보 평화 세력이라 하는 많은 분들이 트럼프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앤디 김한테 캠페인에 빨리 얘기해서 네. 내가 그 김정은하고 탑다운 보여주기식은 안 한다 했더라도 내가 취임하면 신속한 대화와 네. 한반도의 그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걸 해라. 근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K-팩에 전체 한 1000명 들어있는 방에 네. 논쟁이 벌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트럼프를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최 선생님이 그걸 아시나 모르겠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이 태극기 부대라고 보통 부르는 이제 극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의견 통일을 해요. 네. 황교안 만들어 이거 다 의견 통일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요? 뭐 계속 그래요. 근데 요번 미국 대선에 네. 완전한 의견 일치로 너무나 희한하게 해리스 그분들이 우리나라 태극기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극보수들이 그럼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해리스를 일제히 밀기로 했다니까. 그거 쫙 돌았어요. 아이고 참 어리석다. 나는 솔직히 이건 이번에 처음 고백하는 건데 너무나 희한하죠. 저랑 아주 가까운 지인이 미국에 있는데 그렇구나.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찍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내가 트럼프 찍어라 그래요. 죄송해요. 근데 난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 찍으라 그랬어요. 잘했어요. 잘했죠? 잘했습니다. 잘했죠? 저도 그랬는데. 그렇죠? 예. 우리 때문에 됐나? 아니, 바이든을 워낙 또 싫어하기도 했고 트럼프가 되면 적어도 한국 대통령이 거기 가서 팝송 부르는 일은 설마 안 생기겠죠. 그 못 볼 일은 안 생길 겁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